손흥민 팀장이 아스날 골대에 득점을 하여 영국의 모든 매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해설자들도 손흥민의 득점 후 보기 드문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페널티킥을 아주 잘 찼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손흥민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이유가 밝혀져 영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국제 축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반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토트넘에게 이번 런던 더비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했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4위 경쟁에서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며 노력했지만 토트넘의 코너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토트넘은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2-3으로 패배했습니다. 첫 번째 반에서 3골을 내준 후 경기는 거의 대패로 끝날 뻔했으나 로메로와 손흥민의 후반 2골로 다소 체면을 세웠습니다. 이 경기는 아스날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는 아스날이 우승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승리로 아스날은 35경기 후 80점을 획득, 33경기를 치른 맨체스터 시티를 76점으로 앞섰습니다. 토트넘은 이 패배 후 33경기 60점으로 5위에 머물렀고 35경기 67점을 얻은 에스턴 빌라에 이어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전 경기 출전해 페널티킥으로 리그 16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서는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명확한 전략을 세웠지만 이는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아스날은 곧 5명의 수비수 전략으로 전환하여 손흥민을 완전히 고립시켰고 그가 두꺼운 수비벽을 뚫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반 15분 토트넘은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에서 수행한 코너킥으로 아스날의 토미야스 타케히로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불운하게도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7경기를 되돌아보면 이 불운한 골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최소한 한 점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어리석은 실수로 패배하고 이후 회복하지 못했으며 아스날 선수들은 단순히 축하할 뿐만 아니라 결의를 다져 보였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를 갈망했지만 손흥민 혼자인 토트넘은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반면 아스날 선수들은 완전히 다른 경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놀랍게도 경기 후 국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비교의 주제가 되었으며 리버풀과 같은 팀들과는 정반대로 토트넘은 모든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아스날은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27분 토트넘의 공격을 차단한 후 아스날이 빠르게 역습을 가하고 부카요 사카가 긴 패스를 받아 토트넘 수비를 뚫고 두 번째 골을 넣어 스코어를 2-0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반 38분 아스날은 세 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가 왼쪽 코너킥을 차서 골문 앞에 있던 카이 하베르츠에게 정확히 연결되었고 그의 헤딩이 골망을 흔들어 3-0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19분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득점을 올렸고 손흥민이 후반 42분에 페널티킥으로 득점하며 점수를 2-3으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았고 토트넘은 아픈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후 그의 이례적인 반응이 영국 언론과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제 축구 분석가들도 손흥민의 행동이 그가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뜻했습니다. 동료들의 플레이와 정신력이 손흥민을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았고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그는 첫 번째 하프의 실수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너무 쉽게 실점을 허용한 것이 마음 아팠으며 즉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드물게 솔직하게 토로했는데 특히 고정 상황에서의 수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골을 막는데 더 잘해야 합니다. 오늘 패배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자에게 제기된 동기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시즌 초에 비해 팀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일부 선수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현재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 세계의 스포츠 해설자들은 손흥민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이 그렇게 강한 의견을 표현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면 토트넘의 내부 상황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팀 동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또한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이 클럽을 사랑하더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것이 큰 이적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남은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에스턴 빌라가 적어도 한 경기에서 실수하기를 바라며 상황을 뒤집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날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영국의 매체들도 경기 패배의 주된 원인이 시즌 내내 비판받았던 고정 상황에서의 수비 문제 때문이라고 동의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결과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경기는 그들이 이겨야 했던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정 상황에서의 수비를 개선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해결책이라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첫 번째 반에서 여러 번의 위험을 무릅쓰고 3골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고정 상황 이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토트넘은 자신들의 골문을 지키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수비진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토트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계 기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이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속해서 발전을 희망하며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